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문재인 지난 5년 동안 그가 남긴 것,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문재인 정부가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. 그가 정부를 이끌면서 남긴 것들, 통계적으로 입증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것저것 손으로 꼽으려면 말할 수 없이 많겠지만 최근에 나온 것 몇 가지 통계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좋은 쪽으로 보면 소득이 올랐습니다. 근로소득, 일해서 받는 봉급, 근로소득 17% 올랐습니다. 17%. 17% 올랐으면 꽤 오른 것이네. 이렇게 생각되시죠? 5년 동안 17%. 그런데요, 물가도 딱 그만큼 올랐습니다. 똑같이 올랐습니다. 정확하게 숫자로 말씀드리면 17.6% 올랐습니다. 소득과 물가. 그러면은 이제 이 피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은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하나도 안 올랐네. 봉급이 가령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올랐는데, 아니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랐는데, 죄송합니다. 그 사이에 내가 쓰는 생필품, 가전제품, 이런 물가도 그만큼 100만 원 주고 살 수 있었던 것이 이제 120만 원을 줘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거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, 그래서 근로소득과 물가가 똑같이 오른 반면에 세금, 그 다음에 준조세 부담.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소득세, 옛날로 치면 갑근세, 이런 거. 내가 받는 봉급에서 20%, 30% 떼어가는 그거. 이게 이제 원천징수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. 그거 말고 또 준조세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은 건강보험료, 건보료 이른바. 그 다음에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료. 이걸 다 모아서 근로소득세, 고용보험료, 건강보험료, 이거는 40%가 올랐습니다. 문재인 5년 동안. 정확하게는 39.4, 40%가 올랐습니다. 이제 조금 강론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소득이 오른 거하고 물가가 오른 게 똑같아서 우리 살림살이에는 아무런 향상된 점이 없는데, 세금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금 플러스 준조세가 40%가 올라서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되는 건데, 그 중에서 떼어서 근로소득세만 봤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. 71%가 올랐습니다. 마른 수건도 쥐어짠 겁니다. 사실은 갈퀴로 긁어가고 긁은 자리 또 긁고,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. 깐니마 또 깐다고. 이제 그랬던 겁니다. 고용보험료 납부액은 45%가 늘어났고요. 건강보험료는 37%가 증가했습니다. 진짜 기가 막힙니다. 기가 막혀.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소주성, 소득 주도 성장, 이게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고 얼마나 큰 거짓부렁인지가 통계적으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. 소주성. 오히려 우리네 가게,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졌다. 최저임금 아주 급격하게 올렸죠. 마치 알바생들한테 엄청난 그 복지를 제공하는 것처럼 그랬는데,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, 그럼에 따라서
하위층 소득이 줄어들고 서민 경제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저 하위층, 그러니까 1시간당 얼마 받는 게 매우 중요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리는 것처럼 정책을 폈지만 결과를 놓고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은 겁니다. 왜 일자리가 줄어드니까? 그래서 최저임금,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얼마나 올랐을는지 몰라도 그 사람이 매달 손에 쥐는 실질 소득은 줄어들었다. 참 기가 막힙니다. 이렇게 소득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? 그렇습니다. 빚을 냅니다. 빚을 내야 되죠. 소득이 줄어들면.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거죠. 이제 그래서 보니 가계부채가요. 가계부채. 빚을 내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. 문재인 5년 동안 500조가 늘어났습니다. 500조 여러분. 500조. 뭐 가계부채가 1000조를 돌파했다 그래서 큰일 났다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1800조.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3배. 이게 가계부채입니다. 그런가 하면은 서울 집값 문재인 5년 동안 78% 올랐습니다. 78%. 2배 뛰었습니다. 2배. 그냥 더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. 2배. 어떤 곳은 2~3배 이런 느낌이 들 만큼. 전셋값 43% 올랐습니다. 흔히 경제 지표 중에 이런 지표를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. 봉급쟁이가 한 푼도 안 쓰고 제가 가령 350만 원을 받는다, 400만 원을 받는다.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저금을 했을 때 집을 사는데 몇 년이 걸릴까? 이런 지표들 많이 얘기하거든요. 문재인 이전에는 11년 걸렸습니다. 이제 봉급이 많이 받는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좀 넓은 평수, 봉급이 적은 사람은 적은 평수. 아무튼 자기 분수에 맞는 집을 사는데 한 푼도 먹는데 뭐 이 자는데 뭐 이 약사 먹는데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그런 돈 일절 한 푼도 안 쓰고 고스란히 모았을 때 문재인 이전에는 11년 걸렸다면 지금은 21년 걸립니다.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11.8년, 지금은 딱 떨어진 21년 걸립니다. 여러분, 이게 문재인 정부 5년이 남겨놓은 그들의 결과입니다. 소득세 71% 오르고 고용보험료 45% 오르고 건보료 37% 오르고 서울 집값은 78% 오르고 봉급쟁이가 한 푼도 안 쓰고 집 사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딱 2배로 증가했습니다. 기가 막힌 현실. 네,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그 열망이 뜨거운 것이 아닌가,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여러분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